그 7번 문제는 얘들아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만약에 나오면 녹는점 끄는 점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녹는점 끄는 점을 적고 해봐요. 근데 여기 5번에 응. 그 정확한 이제 용의수를 아, 5번에 그 5번은 어떻게 읽어보면 되냐면요. 대충 정하자 그냥. KNO3가 60도씨에서 용해도는 얼마 정도 되니 대략? 100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10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몇 도씨로 내려갔었지? 40도씨에서는 대충 얼마다? 60? 60으로 하자. 이렇게 잘 얘기했어요. 또 이상한 거 있나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어떤 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아, 그 별건 아닌데 그냥 수업하는 거야. 이게 그 내신 시험 보면서 이걸 연관지어서 뭐 하시면 아, 이거는 이게 뭐냐면 영재학교 기출문제인데 예전 기출문제 약간 고전 기출문제. 근데 몰 정도를 중학교 때 아, 이건 뭐냐면 퍼센트 농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영재학교 경기고학고 농도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선행이긴 한데 어떤 농도가 주어질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몰 농도를 내지는 않을 텐데 아무 농도나 뭐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이 주어지잖아. 푸는 거 연습하는 거야. 뭐 경기고학고 농도는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지? 알려주고. 진짜라 이렇게 그한테 6번에서 있잖아요. 6번에서 비례 사실을 크로마토 그래프 써도 돼요. 그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용매에 따른 용질의 이동 속도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지?
2분 있다가 답 맞춰볼게요. 한번 검토해봐요. 이따가 얘들아 그 독서실에서 위클리 테스트 보는 거 알죠? 오늘 혹시 못 보는 친구 있나요? 다 볼 수 있죠? 한번 줘봐. 일단 V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V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요. V자 친구. 그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하고 만나면 그 확산 속도 실험 법칙, 아니 확산 속도 법칙 그 실험할 때 뭔가 만들지, 그지? 그게 염화 암모늄이잖아. 그게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는 압력을 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풀어봐요. V자 친구 다시 한번 풀어. 공개적으로는 그냥 개별적인가요? 개별적. 이거 그냥 본인이 채점하는데 다 풀었어? 그럼 선생님 좀 다시 풀어야 될 거 체크해줄게. 좀. 글씨가 괜찮아. 나도 글씨가 만만치 않아. 오 진짜 창의적인 글씨체인데. 제출용이 아니라 개인. 아 개인용이라서.
얘는 아예 안 풀었는데 3번이 3번 안 푸는 거 아닌가? 그지? 문제가 안 풀려 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 응? 페놀프탈레인에서 응. 산성이 무슨 색깔이에요? 페놀프탈레인은 무무빨이에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그다음 메틸오렌지가 빨주노 또는 빨로노. 원래는 빨로노가 맞는데 빨주노도 맞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색 범위를 갖지. 근데 누구니? 무지개 색깔 순수. 도초파. 누구였죠? BTB. 그렇죠. 그다음에 리트머스는 펠파. 그렇죠. 붉은색, 보라돌이, 푸른색, 그지? 네. 얘가 페놀프탈레인.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가면 되죠. 리트머스 빼고. 무무빨. 빨주노가 오렌지가 잘 익으면 노랗게 되게 해줬어.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BTB. 그 다음에 리트머스. 이게 됐었지, 그지? 색깔. 저거 알아둬야 돼. 또 다음 질문 갖고 와봐. 흐르는 방향. 아, 위에 쌀에.
8번 있잖아. 그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만나면 염화암모늄 되잖아, 그지? 염화암모늄. 흰색 고체. 그거 고려해서 해야 돼요. 화학 반응식 써.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NH3예요. 2분 있다 풀이 시작할게요 이제. 너네 반까지 이제. 네. 2분 있다 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되었던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장치예요 지금? 제시된 그림은 분별 증류죠. 증류 장치와 분별 증류 장치의 차이는 뭐냐? 일단 증류는 한 가지 성분만 기화시킨 다음에 액화시키는 거고 액체를. 분별 증류는 여러 종류의 액체가 섞여 있을 때 각각을 기화시킨 다음에 다 액화시키는 거죠. 실질적인 분리는 어디서 일어나요? 유리관 도막에 있는 곳 정도에서 일어납니다. 그지? 실질적인 분리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되니? 이 유리관 도막이 있으면 거기서 물이 다시 무슨 액화되고. 그렇죠. 여기가 만약 190C라면 99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가 어떻게 돼? 물이 액화돼서 떨어지겠죠. 그럼 누구만 통과하니? 예를 들어서 에탄올만 기체 상태로 이렇게 통과하겠지, 그제? 물은 액화돼서 떨어지고, 그제? 그러니까 저기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곳의 길이나 이런 걸 어떻게 길게 하는 게 온도차가 크면 좋겠지, 그제? 그 유리관 도막을 넣어서 표면적으로 크게 해서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바로 액화가 되진 않아요. 부딪혀야지 액화가 되겠지. 접촉해야지, 그제? 그래서 길이는 어떤 게 좋다? 긴 게 좋아요. 길이가 길어야 된다. 분리가 잘 돼요. 왜 길이가 길어야 분리가 잘 되니? 길이가 길수록 온도 차이가 커지죠, 그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액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의 액화가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기체가 이제 에탄올 기체가 나온다면 액화시켜서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때 바깥에 관에 냉각수가 흘러야 돼요. 냉각수는 공급장치, 뭐 수도꼭지 같은 데 연결돼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아래에서 위로 빼면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뭐 끊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냉각이 오래 지속됐어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하면은 그 냉각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가득 부위가 완벽하게 닿지 않아서 그렇죠. 냉각이 가득 차지가 않아요. 빠져서. 중력에 의해서 그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린대로 밑에서부터 집어넣으면 차곡차곡 쌓이겠지. 그래서 좋은 점이 뭐예요? B에서 A로 했을 때 좋은 점이 냉각수가 일단 어떻게 된다? 가득 차서 우모가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놓으면은 냉각수가 가득 차지를 않아요. 냉각수가 가득 차서 뭐가 좋다? 냉각 효과가 좋겠죠. 그렇지? 냉각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왔었지? 네. 아까 만약에 그 공급되는 물이 차단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단수가 됐을 때 그제? 그 얘기도 한번 해보자. 단수 시에도 물이 가득 차 있죠. 얘는 그지? 물이 공급이 끊겨도 얘는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도꼭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단수 시에도 이게 유리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있잖아. 대류에 의해서 따뜻한 물은 어디로 올라가려고 해요? 대류에 의해서 따뜻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죠. 찬 건 아래쪽으로. 그러면 따뜻한 물은 빠져나가 줘야지 이게 냉각 효과가 잘 될 거 아니야. 위로 빠져나가 줘야지, 그지? 그렇죠. 이런 효과도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적는다면 뭐가 있냐면 이런 효과도 이런 것도 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게 이제 강화 유리를 쓰긴 하지만 따뜻한 기체가 나오고 찬 물이 바로 맞닿으면 어떻게 돼요? 안팎에 온도 차이 커져서 열 깨질 수 있어요. 유리가 그지? 열 충격이 크죠. 그런데 이제 찬물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되면은 비교적 열 충격이 작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지 않죠. 그래서 유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좀 도움을 주죠. 유리 용기를 냉각수가 흐르는 유리관. 자, 두 번째. 아이오딘 팅크로부터 아이오딘, 아칼륨, 에탄올, 물을 분리하는 실험이다. 분리 방법 1번. 에탄올만 어떻게 한 거야? 충돌시켜서. 그렇죠. 기화시킨 다음에 액화시키는 걸 뭐라고 해요? 증류. 근데 여기 증발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로 그냥 날려버린 거야, 그지? 우리 모아야 되잖아. 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요? 액화시켜요. 그게 증류야. 그렇지? 증류가 정답입니다. 그럼 2번은 뭐라고 하니? 이거는 특정 용매에 녹여서 분리하죠. 그래서 아이오딘은 사야마탄소에 녹였고 아이오딘과 칼륨은 물에 녹였어요. 특정 용매에 녹여서 분리하는 방법 뭐라고 하죠? 두 글자? 특정 용매에 녹여서 분리하는 방법 두 글자? 용해. 뭐라고 하죠? 요즘에 이거 잘 안 배워져 중학교 때. 이거 들어본 적 있네요. 추출. 그렇죠. 추출. 특정 용매에 녹여서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고요. 추출한 다음에 이제 뭐 밀도차 이용해서 분리한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 2번 과정에서 아이오딘이 사야마탄소층에 용해되고 아이오딘과 칼륨 물층에 용해돼서 두 개의 용액층에 두 개로 나눠져요. 이거 흔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녹이고 분리되는 거. 그다음에 이걸 또 분리해야 돼. 이 실험 장치 뭐가 필요해?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분별 깔때기를 써야 돼. 깔때기야, 떼기야? 깔때기요. 떼기죠, 떼기. 얘 그거 뭐야 이거 작동하는 방법 이거 이 3차, 2차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험 도구 이 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마개가 이렇게 있죠. 그렇지? 왜 그래? 뭐 대충 이렇게 좀 이상한데 모양이.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아래층이 누구고 위층이 누구라고 예상돼요? 아래쪽이 사야마탄소. 아래쪽이 사야마탄소와 그 아이오딘 그리고 위쪽이 그 물과 아이오딘과 칼륨. 그렇죠. 이런 예상입니다. 근데 밀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밀도도 안 주어졌는데?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용질까지 해서 전체 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알려주고 액체 용매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액체 용매의 액체 밀도를 알고 있어요. 크기를. 사야마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어때요? 커요. 커요. 그래서 아래층인 거야. 아무래도 용매가 양이 많잖아요, 그지?
사용화탄소가 아래층, 위층에 뭐가 있다? 물. 물에는 이온 결합 물질인 KI가 잘 용해되고 사용화탄소는 완벽한 정사면체형 구조잖아, 그제? 네. 무극성 용매니까 무극성 분자인 I2가 용해가 잘 되겠지, 그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분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막 흔들어 놓고 충분히 잘 섞게 한 다음에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쪽에 자, 일단 마개를 어떻게 하고? 연 다음에 폭을 폭을 돌려. 아래쪽에 비커를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커의 첫 번째 층을 받아내. 네. 가운데 층은 어떻게 돼요? 따로 따로 모아. 따로 뭐. 그리고 두 번째 층은 어떻게 해요? 마개를 연다면 그렇죠. 아까 마개 열어놨는데 위쪽으로 가야 되겠지?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마개 열고, 그지? 항상 마개를 먼저 열어야 돼요.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폭을 돌리면 내려오다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멈추겠지, 그지? 그래서 마개를 항상 열고 해야 돼. 다음 페이지 보자. 한과형이 나왔던 문제인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실험에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니은 디귿 기억력 그걸 선택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니은, 디귿, 기억을 선택했다. 자, 왜 그렇게 선택했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일단 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음. 니은을 한 다음 직후에 디귿을 해야지 이게 부었을 때 부은 양이 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근데 왜 기억을 맨 마지막에 했느냐 근데 여기서 저희는 저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정확한 밀도를 측정하려는 거잖아요 디귿에서 부었을 때 안복 살짝 뭐 어느 정도 그렇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남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기억해서 측정해서 기억과 니은의 오차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맞아요. 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빈 비커의 질량과 그 다음에 비커 플러스 물의 질량이라고 해봐요. 따랐어. 근데 물이 완전히 따라져야 비커 벽면에 남아있어요.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으로 가면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빈 비커의 질량이 아니야, 결국 나중에 기억은, 그지? 니은, 디귿, 기억으로 가면 그래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실제 액체의 부피와 실제 액체의 질량, 그만큼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지. 그러면 액체만의 순수한 밀도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차가 거의 없겠죠. 니은, 디귿, 기억입니다. 4번은 뭐 이건 너무 쉽네요.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요딘과 칼륨 수용액 뭐 2개 이상 그려줘요. 무슨 수용액을 가할 때? 질산납 수용액, 그제? 그러면 질산납 수용액? 그러면 누가 앙금을 만들어요? 일단 그 PB E 플러스랑 I 마이너스가 그렇죠. PB I2 요 노란색 앙금 만들겠죠? 네. 그래서 넣어주면 PbI2의 앙금을 만들면서 I2는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한 다음에 NO3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여기 들어오겠지, 그지?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러면 이제 A, B, C, D 한번 해보자. 이건 쉽다, 그지? 1번 A는 누구 해줘야 돼? PB E 플러스입니다. 그죠? 계속 잡히다가 I-한테 앙금이 되면서 계속 없어지겠지? 수용 속의 이온을 못 잊겠어. 그 다음에 이제 I-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늘어나겠지? 그래서 A는 PB2풀이고 B는 누구니? NO3 마이너스입니다. B는 처음에 없었는데 넣어주면서 생기는 거 맞네요. NO3 마이너스. C는? C는 K 플러스입니다. C는 원래 있었는데 들어와도 아무것도 반응 안 하는 거지? K 플러스. 그 다음에 D는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네요, 그죠? 없어지면 처음에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죠. 자, 2번 K 플러스 이온이고 C의 양, K 플러스 이온의 양이 변하지 않는 이온은 얘는 뭐야? 앙금을 형성을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은. 않는 그렇죠. 앙금 형성을 하지 않는 이온이죠. 이런 이온을 우리가 무슨 이온이라고 해요? 반응을 안 하는 이온. 구형군 이온이라고 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용해도의 기초문제네요. 5번 문제. 용해도란 뭐 100g에 용매 100. 오케이.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램수. 자, 이거 아까 100 집어넣어서 하면은 몇 퍼센트 나오니? 50%. 물 100에 용질 100. 200분의 100 곱하기 100. 50%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60도씨에서 40도씨로 갔을 때 포화용액이 100일 때 석출된 질량.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온도를 낮추면 포화 수용액 때 석출된 질량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포화 수용액 때 석출된 질량은 비례합니다. 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 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60도씨에서 포화용액이 얼마야? 질산칼륨이 60도선에는 그 용해도가 100일 때 용해도가 100이니까 포화용액 200일 때 100 녹았었는데 얼마로 가면 40도씨로 가면 질산칼륨이 아까 60으로 하자 했죠? 60분에 못 녹으니까 40g이 석출되네요? 근데 포화용액이 얼마라고 제시돼 있어 문제에서 100이라면 석출된 질량은 X. 그럼 얼마 나와요? 20g 나오겠지, 그제? 20g.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 온도에서 용질과 용매양 구해놓고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빠르게 풀려면 이 방법이 더 좋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를 알고 있다. 몰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몰 농도, 경기과학부 농도에서 새로운 농도가 주어지면 퍼센트 농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제? 그럼 구해보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용액 몇 그램에 용질 몇 그램 있는 거예요. 비율로 얘기했을 때 용액이 예를 들어 100g 있다면 용질은 몇 그램 있는 거야? 10g. 그러면 여기 용액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100을 누구의 밀도로 나눠주면 돼요? 용액의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제 밀도를 이게 단위가 리터니까 그냥 이렇게 맞춰보자. 그램 퍼 리터 이렇게 주어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겠죠. 리터로 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용질의 양 물이니까 용질이 용액 100g일 때 10g 있어요. 여긴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용질에 1몰의 질량, 화학식량 들어가면 되겠지, 그제? 용질의 화학식량 1몰의 질량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건 뭐야? 퍼센트 농도를 통해서 용액과 용질의 질량을 알 수 있으니까 용액의 밀도와 뭐가 필요하다? 용질의 화학식량 두 가지가 필요하지, 그지?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음, 이건 되게 쉽다. A와 B가 서로 잘 섞이고 25도씨가 어느 정도 끓는 점 사이야.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 뭐예요? 분별 증류라고 해야 돼. 두 종류 이상이니까 증류가 아니라 분별 증류. 각각을 기화시킨 다음에 액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떤 혼합물이기 때문에 서로 잘 섞이고 무슨 점 차이가 있는 끓는 점 차이가 있는 액체 혼합물이기 때문이지. 그죠? 졸리다 갑자기. 그다음 7번 보자 얘들아. 저 시계 맞는 거지?
7번 보면은 이게 이제 세종과학고 신입생들 입학 숙제로 내줬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뭐 조건을 주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지워버렸는데 논문적 끓는 정도는 지워지고 이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비교적 높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 중에. 수은 온도계가 비교적 높은 온도 측정에 유리하고 녹는점 끓는점 봤을 때, 그지? 그래서 얘는 알코올은 비교적 낮은 온도를 측정할 때 유리하겠고요. 녹는점 끓는점 보니까. 그 다음에 수은 온도계는 비교적 높은 온도를 측정할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있잖아. 디지털 온도계 나오기 전에 알코올 썼어요? 수은 썼어요? 병원 온도계. 알코올. 수은 온도계를 썼어요. 그래서 얘가 보다 정확해요. 더 정확한데 온도계가 정확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정확한 거는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률이 어때야 돼요? 일정. 더 일정해야 돼요.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제? 더. 자, 그걸 적어봐요. 정확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뭐 온도 증가에 따른 부피 팽창률 해도 되고 아니면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율, 이게 더 일정해요. 누구에 비해서? 에탄올에 비해서. 근데 이 수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때요? 공기의 색깔하고 다르죠? 은일색이니까 구별이 돼요. 근데 알코올은 색깔이 공기의 색깔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 색소를 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알코올 온도계에는 뭘 넣어줘요? 색소를 넣어줘요. 착색제. 뭐 빨간색 넣어주지, 그지? 과학실에서 예전에 요즘에 쓰니 안 쓰니 과학실 온도계? 빨간색. 거의 잘 안 쓰죠? 디지털로 다 하죠 요즘에,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알코올 온도계인데 에탄올 온도계인데 예를 들어서 눈금 범위가 그 과학실에 있던 거 봤더니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대략 몇 도씨로 적혀있니? 60. 아까 끓는 점이 78이었잖아. 근데 과학실에 있는 그 빨간색 온도계 78도씨 이상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거기 110도씨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110인가 120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과학적 법칙이 이제 안 맞잖아, 그지? 성립 안 돼요. 끓는 점이. 압력을 엄청 높이 해놔가지고 응. 뭐다 온도계 안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유리로 그 바깥이랑 게 다르잖아요. 응. 그 애초에 넣어놓을 때 무슨 부탄가스 그 캔처럼 응. 엄청 압력을 높게 해버려서 응. 끓는 점을 어거지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온도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가 밀폐돼 있죠. 네. 그러면 이 액체가 부피가 증가할수록 액체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내부 압력이. 커져요.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끓는 점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부 압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높아지니까 밀폐된 용기니까 끓는 점이 높게 측정할 수 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보이죠? 착색제. 그렇죠. 착색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순수한 에탄올만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죠. 혼합물이 된 거죠. 더욱더 커집니다. 그럼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높아지지, 그제? 그래서 78도씨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물어보면, 그제? 네.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 맞죠? 그 다음 우리 물이 들어간 온도계 액체로서 물이 들어간 건 거의 안 쓰는데 왜 안 쓸까요? 잘 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뭐 뭐다 어느 점이 그래도 마이너스 100도는 되잖아요. 근데 물은 겨우 그 0도씨여가지고 아까 전에 그 저거 그 에탄올 그 뭐다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어거지로 변화시킨다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혈색 뭐다 온도가 낮은 데서 쓰기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부피 변화가 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 뭐다 그 중간에 4도씨에서 제일 부피가 감소했다가 다시 생겼잖아요. 결정적인 단점 구간이 있어요. 물은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 부피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피가 감소해버려요. 감소해버려요. 내려간다는 거야. 물기둥이 그지? 그래서 이런 단점하고 또 이런 단점. 어느 점이 0도씨라는 거. 낮은 범위 측정이 어렵지 그지? 네. 두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 액체 기둥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야, 그치? 쓰기 어렵겠죠, 당연히. 쓰기 어렵겠죠.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8번 이거 확산 속도 실험할 때 나오는 이 반응인데요.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만나면 뭐가 돼요? 염화 암모늄. 그 염화 암모늄은 어떤 상태야? 상태가? 예, 고체요. 그렇죠. 흰색 연기라고는 하지만 흰색 연기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 상태는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 그러면 우리 어떤 변화를 콕을 열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무슨 연기가 생긴다? 흰연기. 흰색 연기가 생긴다가 정답이야. 변화, 현상. 흰색 연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수소 기체가 확산해서 만나면 NH4C에 염화 암모늄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 흰색 연기로 보이더라. 근데 이 기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고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겠지, 그지? 그렇죠? 기체 상태에 뭉쳐 있는 것보다 고체 상태로 있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지, 그지? 그래서 흰 연기가 아주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더 잘 관찰된다라면 적으면 좋아요. 물론 기체도 농도가 진하면 색깔을 볼 수 있지만 고체가 아무래도 훨씬 더 그지? 네, 잘 보이겠죠. 각기체 압력은 얼마인가? 부분 압력이라고 안 물어보겠죠. 각기체 압력이라고. 근데 이거 그냥 해야 돼? 반응 후를 써야 돼? 우리는 반응 후를 써야 돼. 일단 무슨 법칙? 콕을 열었으니까 무슨 법칙을 쓰고 무슨 법칙을 먼저 쓰고 보일 법칙을 써서 각각의 압력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에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겠지. 반응 전 반응 반응으로 그죠? 그렇게 해야 돼. 맞죠? 그럼 보일 법칙은 뭐야? 온도와 입자수가 기체 입자수가 변하지 않을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실제 공식은 뭐야? P1 V1은 P2V2와 같다. 그러면 아무거나 먼저 해볼까? 누구부터 해볼까? 암모니아부터 해보자. 암모니아 처음에 몇 기압? 1기압 몇 리터 있었어요? 3리터 있었죠? 네. 근데 콕을 열었더니 몇 리터가 됐어요? 5리터가 됐어요. 그러면 암모니아의 나중 압력은 얼마가 되니? 5분의 3이 되겠죠. 맞지?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염화수는 얼마? 5분의 얼마니? 2 곱하기 2니까 5분의 4죠. 맞죠? 그 다음에 헬륨은 얼마? 헬륨은 없니? 아르곤. 아르곤은 얼마? 5분의 2 곱하기 2니까 4죠. 아르곤은 어딨니? 5분의 8이지? 4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남았니? 네온 남았지? 네온은 얼마예요? 5분의 9요. 5분의 3, 3은 9 맞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돼. 화학 반응식에 넣어서 반응 전, 반응 후, 반응 후의 기체 압력을 계산해야 되겠지, 그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압력을 넣어도 되나요? 입자수의 비, 네. 압력비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를 합체한 공식 보이죠? PBNRT를 써보면 지금 온도 어때요? 일정하고 상수 아래 일정하겠지, 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부피는 몇 리터로 일정해요? 5리터를 일정하니까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수는 그 기체의 압력에 뭐한 비례하니까 입자수가 1대1로 반응하면
몰이 입자수가 압력도 1대1로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압력을 넣어도 돼요. 압력을 넣어서 바로 구하면 되겠네. 그 암모니아의 처음 압력 얼마야? 콕을 열었을 때 5분의 3이고 염화수도 얼마예요? 5분의 4. 고체는 압력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예,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반응하니까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누가 부족해요? 저거 암모니아가 부족하죠. 그래서 얘가 5분의 3 반응하면 얘도 얼마? 1대1이니까 5분의 3. 빵 5분의 1 나왔네요. 정답. 따라서 최종적인 각 기체들의 압력을 적어본다면 일단 빵기압인 게 있어요. 염기압. 누구? 암모니아, 그제? 몇 기압? 0기압. 그 다음에 염화수소 몇 기압? 0.2. 5분의 1기압.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니? 아까 얘네들. 네온하고 아르곤은 반응 안 하니까 그대로죠. 그래서 아르곤 5분의 8기압. 기압차는 생략할게요. 네온은 5분의 9기압. 이거 마주치면 손 들어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겠지, 그지? 고체인 건 빼야 돼. 고체나 액체. 영작교 과학고 시험에서 맨날 나오잖아. 고체나 액체 압력 작용하는 걸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기체만 압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가 고체라는 거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얘까지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고체이기 때문에 잘했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들아, 9번 문제는 딱 보니까 무슨 법칙을 써야 돼? 딱 보니까 무슨 법칙? 샤를 법칙 써야 되죠. 왜냐면 위에 관은 열려 있으니까 항상 무슨 압력을 받아요? 대기압을 받게 있겠지, 그지? 압력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수은 방울 아래에 있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 입자수 변해 안 변해? 그럼 입자수 일정할 때 기체 압력도 대기압을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되죠.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을 쓰면 이 문제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보일 법칙의 실정 공식이 P1, V1은 P2, V2니까 샤를 법칙의 실정 공식은 뭐예요?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처음 절대 온도분의 처음 부피는 나중 절대 온도분의 나중 부피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네. 같다. 이렇게 쓰면. 맞죠? 네. 그리고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요? 273 더하면 되지, 그지? 대략 273.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보면은 일단 디귿에서 모세가 나는 공기 압력은 어떻게 되니? 이거 얼마야? 디귿에서 은기압. 그대로 대기압이죠. 네. 이게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 수은방울이, 그지? 그렇죠. 대기압, 그지? 처음과 똑같은 압력이지, 그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올라오는 거야, 맞죠? 네. 또 대기압이라고 쓰면 돼요. 내 높이 비는 이제 샤를 법칙 쓰면 되겠네, 그지? 0도씨니까 얼마야? 273 더하면 273 켈빈이고 100도씨면 273 더하면 373 켈빈이죠. 단면적은 똑같죠? AA라고 하고 높이는 뭐야? H 다시, 그지? 그러면 H 대 H 다시는 몇 대면? 273 대 373. 아주 쉬운 문제네, 그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험은 앙금 생성 실험이네, 그지? 네. 단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한 이온은 모두 어떻게 된다?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진다, 그지? 수용액 속의 이온이 아니라 앙금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지? 네.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 네 가지. K 플러스
그렇지?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랜섬 아니면 그럼 만들지 잠깐만요. K 플러스 또뭐 있어? NA 플러스 NA 플러스 맞아. 또 NH NO3 마이너스. 그다음 하나 남았네. N 마이너스 NH 그렇죠. NH4 플러스 유닛. 요 네 개는 앙금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외워요 이거? 내가 점심에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그럼 나의 칼국수에 암내가 질려. 그죠? 못 먹겠죠. 낙하남자. 나의 칼국수에 암내가 질려. 이렇게 해서 외워놔야 돼 이걸. 그러면 요걸 알면 이런 문제 풀 때 좀 쉽죠, 그죠? 아, 앙금을 안 만드는 거 누구 있잖아, 보이잖아, 그지? 네. 앙금을 안 만드는 이온들이 보여요 지금. 그걸 풀어주면 되겠어. 그러면 10번 문제. 다음 그림은 질산칼슘, 질산구리, 질산칼륨이 혼합되어 있는 수용액에서 양이온을 검출하는 과정이 나타낸다. ABCD는 각각 무엇인지 학식을 쓰시오.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한 이온은 모두 참여했다. 반응에. 처음에 염화칼륨을 넣으면 칼륨은 앙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염화이온과 앙금 만드는 게 뭐 있어요? AgCl이 있지, 그지?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AgCl. 그 다음 황화수를 집어넣었어요. 황과 앙금 만드는 거 검은색 누구니? CUS 맞죠? 검은색 앙금. 그 다음 남은 용액 황산을 첨가했다. H2SO4잖아.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니? CSO4의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겠네? 맞죠? 그래서 앙금 밑으로 안 살펴볼게. 그럼 남은 용액 뒤에 있는 무슨 이온이 ABCD는 뒤에는 그냥 이온들이 남아 있겠네. 뭐 양이온 의미는 안 따졌네. 그럼 뒤에 있는 이온은 수용 속에 어떤 이온이 녹아 있어요? H 플러스 있겠고 또 K 플러스 이온이 있겠고요. 또 NO3 마이너스 이온이 있겠지, 그제? 요게 정답이네. 이렇게 적어봐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앙금 색깔별로 여러분들 정리했었나 그때 앙금? 흰색 앙금에 뭐 있지 얘들아? AgCl 마이너스 짝꿍. 또 누구 있니? 그다음에 CaCO3요. Ca2풀과 CO3 2 마이너스가 짝꿍이죠. 또 B자로 시작하는 거 있었잖아. 그렇죠. BA2풀과 짝꿍이 누구야? SO4 2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네들만 앙금 만들어요? 다른 애들끼리도 가능해요? 다른 애들끼리도 가능해요. 가령 AG 플러스는 누구랑 도 만들 수 있어요? I 마이너스. AG2SO4도 되고 AG2CO3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CSO4도 되지만 BaCO3도 돼요. 맞죠? 그 다음에 흰색 앙금에 또 뭐 있어요? GNS가 있고 샌물을 제거할 때 탄산이온을 넣어서 제거해요. 샌물은 비누와 앙금을 만드는 그런 물을 샌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들어있을 때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마그네슘 이온도 탄산 이온으로 제거할 수 있죠. 흰색 앙금, 그지? 이렇게 지금 끝났냐? 지금 30분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앙금만 정리하고 끝내자. 노란색 앙금 불러봐 얘들아. PBI. 아까 나왔던 PBI죠. 또 그다음에 그러면 PBS. CDS. CDS 화학카드뮴, 그지? 그 다음에 은혜 앙금 중에 노란색 앙금 있었지. 은혜 앙금 중에 AGI죠.
AGBR은 연노랑 AGI가 노란색, 그지? 네. 맞아요, AGI.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앙금 CUS. 뭐 있니? CS CUS. 그 다음 CUS. 그 다음 PDS. 그 다음 FES. 그 다음에 은도 돼요. AG2S. 이게 다 검은색 앙금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앙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안 놓치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해보세요. 색깔별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앙금 정리해봐야 얘들아. 앙금 잘 정리해봐요. 색깔별로. 오늘 시험 문제 똑같이 내잖아요. 시험 문제 내가 내지는 않았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10문제고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서술이 있나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단답형 위주고 서술형 뒤에 있나 모르겠다. 거의 단답형. 교재 문제로